안녕하세요. 찐한 K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주식 대바닥이 오지 않은 세 가지 이유, 물론 이유는 훨씬 더 많지만 특별하게 큰 줄기로 이 세 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일반 개미이고요. 그래서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바이러스 사태에 의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10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됐고, 그리고 사망자도 5만 명으로 약 5%의 치사율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시름시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뭐 나스닥도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나게 이제 하락을 했죠. 전 세계 증시가 비슷한 모양으로 전부 하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자연재해를 인간의 힘으로 막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았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막아야 하는 부분인 건데, 제가 생각하는 자연재해의 최대는 일본 대지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슨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 집들이 쓸려 나가고 유조선이 육지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신기하기도 했어요. 근데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되게 좀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일본 대지진이 터지고 뭐 그냥 그 정도로 끝났으면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제 사고가 났죠. 그래서 이제 뭐 원자력을 가동하는 그 원자로가 뭐 파손됐다, 거기서 나오는 물이 뭐 어떻게 되고 있다 하면서 막 그 일본에서 특공대 짜듯이 짜서 이거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봤는데, 솔직히 뭐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 사업을 접는다, 혹은 뭐 이제 조금 발전하던 거를 멈춘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왜 그러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이게 만약에 지금은 안전하지만 만약에 지진이나 해일 혹은 태풍에 의해서 원자력 발전소 한 개라도 큰 문제가 생긴다면, 지금 그 원자력 발전소 주변과 그 일대, 가뜩이나 좁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피해가 생길지 상상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유용하지만 되게 위험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생각을 바꿔놨습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 문제를 얼마나 빨리 인류가 벗어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시간이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기업들한테 씌어지는 어떤 그 대출 관계 혹은 자금 운영 관계, 그 다음에 매출액, 영업이익에 엄청난 그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처리되는 게 맞습니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우리가 지금 많이 비교하고 있어요. 이거는 미국의 금융회사 하나가 파산하면서 나온 신용경색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아, 유럽, 미국, 아랍, 아프리카까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태죠. 최소한 유럽과 미국, 소비의 주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세계에서 경제력으로 3위 안에 드는 나라예요. 인도와 베트남. 인도는 중국하고 마찬가지로 전 세계 생산 공장입니다. 베트남은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라든가 핸드폰 관련돼서 많은 사업을 같이 하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들이 진정이 돼야 되는데, 그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경제적 타격이 덜 오겠죠. 그런데 현재 지금 가장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들이 몇 개 있습니다. 싱가포르, 대만, 한국 정도인데, 그냥 우리나라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지금 확진자 100명 미만으로 나오고, 그 중에 한 20%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상황이고,
대구 지역에 집중돼서 한 20% 정도가 나오고, 그래서 해외 유입하고 대구 유입으로만 한 40% 정도, 나머지는 수도권에서 또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에 각 지역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벽하게 풀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미국과 유럽이 언제쯤 이거를 완벽하게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완벽하게 풀어서 예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아직도 먼 시간이 남았습니다. 맞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오래 걸림으로써 얻어지는 기업들의 피해,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그 소득의 피해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인류가 방어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비관적이다. 결국 시간이 지나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번 주, 그다음 지난주에 나온 미국 실업 수당 청구 건수만으로 봤을 때 실업이 엄청난 문제로 다가오고 있어요. 이미 예상된 바죠.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자영업자들의 어떤 피해가 엄청나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실업으로 인한 전 세계의 중산층 붕괴. 중산층이 있어야 소비를 하는데 소비를 더 많이 하죠. 지금 현재의 자본주의 체계에서는 상위 0.1%가 전 세계의 재산의 거의 뭐 70%, 80% 가까이를 가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중심축을 하던 중산층이 무너진다면 엄청난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건 소비 위축을 가져오게 될 거고요. 세계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이 대두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전 세계 실업 쓰나미 금융위기보다 10배 많아 역대 최고래요. 지금 뭐 미국 실업률이 10% 이상 치솟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도 실업 대란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전체 노동 인구의 4분의 1이 임시 근로자래요. 그러면 25%의 실업률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냥 단적으로만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해고 속도에 대한 최악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프로그램 가동은 너무 늦었고 기업들은 이미 반응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일자리마저 무너졌다. 불황, 방화세, 글로벌 실업 대란 공포. 3주 만에 약 1,000만 명이 실업 청구 건수를 했고요. 중국만 해도 2천만 명이 웃들 거래요. 그런데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죠. 이 사태가. 우리가 한 달, 두 달, 세 달 만약에 월급이 없다면, 그리고 저축해 놓은 것이 없다면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되겠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대출 땡겨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생활을 그냥 지속하면서 세 달 동안 월급이 없다면 일단 대출밖에 답이 없어요. 아니면 우리가 저축해 놓은 게 있다면 저축하는 걸로 쓰면 되고, 보험이 있다면 보험을 해약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하죠. 미국만 하더라도 몇천 달러씩 일괄로 지급한다 그러고, 독일은 이미 뿌렸죠. 그냥 바로 뿌렸습니다. 이런 정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한 달, 두 달, 세 달 내 월급을 충당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12개월 중에 한 달 동안 월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한 달치 월급을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를 갚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가 생활하던 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갚는다고 한다면 한 10개월은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래 하던 생활을 유지하면서 10% 금액을 빼내서 10개월 동안 그 한 달치를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더 빨리 갚기 위해서 20%, 30%의 생활 수준, 뭐 외식을 줄인다거나 뭐 여행을 줄인다거나 해서 그렇게 해서 갚는다면 더 빨라지겠죠. 대신에 그만큼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현상이 또 벌어질 겁니다. 이자는 이미 뺀 부분이에요. 뭐 지금 뭐 금리가 거의 바닥이니까요. 그러니까 얼마 만에 이거를 상환하느냐. 길게 상환한다 그러면 타격이 좀 덜 올 수 있겠지만, 이걸 만약에 짧게 상환한다면 어쨌든 대출받은 거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만큼
소비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대출을 안 받을 수는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중산층의 붕괴 혹은 이렇게 월급을 못 받는 상황에 처해짐으로써 오는 소비의 감소, 그 부분이 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뉴시스 1이라는 이 뉴스에 3월 27일 날짜 나온 건데, 전염병에 취약한 세 가지 이유에 미국의 저축률이 나옵니다. 미국의 저축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좀 독특한 의료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유럽, 영국만 해도 그렇고요. 다른 모든 나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나라의 의료 체계가 되게 비익비 있는 상황인 거죠. 돈 없으면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 노숙자가 2,500만 명이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 2,750만 명이 의료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고요.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입원 치료 받는 건 몇천만 원이 한꺼번에 드는 일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러니까 의료비에다가 죽느니 코로나로 죽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진짜 매우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서 치료받는다 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소비 여력은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이미 러시아는 푸틴이 하고 있었고, 중국은 누구죠? 시진핑이 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트럼프가 되고 나서 세계 정세가 약간 예전에 예의가 없어졌죠, 한마디로. 예의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갑질하는 형태가 돼버렸습니다. 미국이 모든 거를 내가 최우선이고 힘이 이렇게 센데 내가 그동안 너희들 봐주면서 나도 이렇게 희생하면서 있었던 거 지금은 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지금 갑질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모든 나라에게 다 전파됐죠. 일본이 우리나라에 경제 제재한 것도 그 갑질에 어떤 일관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상통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건데, 이번 사태가 오면서 아마 사우디랑 러시아는 모든 걸 전부 생각했겠죠. 지금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를 죽이지 않으면 답이 없다. 왜냐하면 사우디는 지금 매장되어 있는 모든 석유를 다 팔고 다른 에너지 체계로 넘어가는 게 아마 국가의 어떤 주요 목표가 될 겁니다. 그거 다 못 팔고 다른 에너지 체계로 넘어가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원유 수요라는 게 원자재의 재료로서 쓰는 수요가 있고, 난방이라든가 어떤 자동차 운행에 관련된 석유 수요가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령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차, 그 다음에 전기 난방 이런 식으로 많이 친환경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지금 급격하게 늘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 저렇게 많이 셰일가스 업체들이 원유를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생산한다면 사우디와 러시아는 계속 손해보는 구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배웠듯이, 야, 보일러실의 주인공은 나야, 나. 그래서 사우디 러시아가 석유 전쟁을 시작한 거고, 이건 결국 미국 셰일 업체의 파산, 그리고 또는 세계의 디플레의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제 원유가 많이 올랐는데 트럼프가 이제 한마디 했죠. 러시아 푸틴하고 얼마 감산하기로 얘기했다. 사우디의 왕자님하고 얘기했다 하는데, 결국에 지네 나라는 원유 감산 안 하겠대요. 원유 감산 안 하고 니들만 줄이라라고 또 갑질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과연 될 것인가? 사우디야 그렇다고 쳐도 푸틴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아저씨 푸틴, 이 상남자 아저씨인데, 결국엔 텍사스의 원유, 텍사스의 셰일 업체들과 그다음에 석유 오펙 국가들 간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소위 얘기하는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은
하이힐드 채권을 가진 약간 그 고위험 고배당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 등급이 조금 이렇게 투기급이라는 거죠. 뭐 BBB, BB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한 스프레드가 현재 좀 하락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예요. 이거를 반영하는 게 어제 이제 나왔죠. 파이팅이라는 셰일코스 업체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도 2008년도 최고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 있어요. 이게 뇌관이 된다 그러면 은행의 부실화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바이러스 사태 플러스 리먼 사태가 한 번 더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되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주식에 대바닥은 오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바이러스 사태가 잡히는 기간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게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간 지속된다 그러면 그 파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대바닥이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벚꽃이 많이 폈어요. 여러분의 주식 인생에 항상 꽃길만 있길 진심으로 바라고 저의 주식 인생에도 항상 꽃길만 있길 바라는데 어떻게 될런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